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전략 알려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를 앞두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일단은 살짝 또 하락 쪽으로 좀 방향성이 잡히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소외주의 반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은 주도주들보다는 확실히 소외주 쪽에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몇 번 짚어드렸지만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해석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래서 어제도 저희 이제 앵커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죠. 주도주를 뭐 버리면 안 되고 70, 80%로 배치하는데 1, 20%는 이제 소외주 배치를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뭐 늘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좀 외부에서 담소를 나눴는데 하반기에는 철광이다 이런 말 했는데 철광을 직접 추천하시느냐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렵죠. 성장주가 지금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전반기는 구리다. 지금 이구산업이나 풍산 이런 종목들이 엄청 높이 갔죠. 지금은 늦었죠. 구리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운용계좌 속에서 해치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운용계좌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뭐 자산운용 시험 칠 때나 자산운용사 칠 때 교과서적인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 실전에서는 정말 쉽지 않죠. 늘 책과 실전은 틀리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오늘 시장이 화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를 먼저 켜놨는데 이 부분이 딱 화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가 2754원까지 찍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연이틀 들어오는 강한 선물 매수세 좀 쉬어가기도 하고 국내 시장이 오늘 옵션 만기일, 뭐 다음 주에 미국 시장도 옵션 만기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쉬면서 가야지만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으니까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이따 미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유동성을 지금 시장에 뿌린 건 아니에요. 긴축 완화를 한 건 아니죠.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은 없지만 유동성 효과가 나타나게 한 거지 않습니까?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한계치가 있겠죠. 유동성 아무래도 직접적인 공급을 한 것보다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인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이제 그런 뭐 지수 피로도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소외주들 오늘 뭐 원전이라든지 피부 미용이라든지 또 AI 의료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번씩 순환매로 도는 것 같고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성장 주도주들이 또 돌아올 겁니다. 며칠 뒤면 뭐 반도체가 돌아올지 뭐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는 2차전지가 돌아올지 또 제약바이오가 돌아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오늘 소외주의 반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딱 아직 추세 변화는 못했습니다. 변곡점에 지금 딱 와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바로 튀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5일선이 좀 이렇게 좀 와 있긴 한데 바로 밀어 올리는 것은 좀 힘들어 보이고 한 번 더 여기서 좀 누를 공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현물 차트 모습으로 오늘은 좀 보시죠. 현물 차트 모습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나스닥 현물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 여기서도 한번 눌렀어요. 이렇게 지금 갭으로 갔는데 한번 이렇게 살짝 누를 공산이 좀 있습니다. 네, 바로 좀 가기는 힘들고 결국은 그 내용은 뭐냐 시장의 관망세를 좀 주면서 좀 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시장이 좀 투심이 반응을 하는지 좀 보자. 요런 스탠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 성장중 기업들, 전일 미증시와 이제 커플링 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도드라지게 성장주 쪽으로 수급 유입은 안 되는 거죠. 뭐 지금 계속적으로 연준 위원들 발언도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번처럼 뭐 이렇게 강한 자극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학습 효과가 좀 생긴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속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지금 오늘 벌써 목요일, 내일도 뭐 특별한 이슈가 없고 이제 다음 주부터 5월의 봄 게임입니다. 뭐 실적 발표, MSCI 분기 리뷰, 생산자, 소비자, 물가, 미국의 옵션 만기일 행사 정말 많아요. 그 다음 주에 중국 대출, 금리. 그러면 결국은 한번 이렇게 좀 쉬는 동안이 소외주의 반등 기간이 될 공산이 매우 높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어제 오늘 좀 그렇게 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성장주는 좀 눌렀을 때 그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시는 뭐 2차 전지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원했던 종목들을 사가는 이런 게 좋고 이제 너무 아집이나 이제 고집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이제 중국이 좀 연휴로 쉬었고 뭐 홍콩 항생지수가 이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1.45%가 오릅니다. 강한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중국이 계속 오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양해 이후에 중국의 뭐 양해 평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눌렀을 때도 아직까지는 상방 우위 장세가 조금 더 높다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상방 우위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이 주도주들보다는 확실히 소외주들 위주로 강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에 대해서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2차전지 중국 관련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도주는 2차 전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네요. 중국 관련 종목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까지. 첫 번째로 2차 전지입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신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혹은 또 저점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한 줄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관리가 필요한 종목은 선별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선별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거쳐야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 알려주실까요?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런 몇몇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았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단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작년에는 불신이 아니고 광기에 휘말리지 마라. 지금은 다들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던데 그때 좀 말씀 좀 들으시죠. 그럼 지금은 뭐냐?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사실 뭐 그때도 좋았다, 지금도 좋았다 말하시는 분들은 리스펙은 합니다만 동의는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방산업이 달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팩트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지금 작년의 전방산업과 지금의 전방산업은 평이하게 달라졌죠. 단지 저는 지금의 2차 전지 상황은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그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저의 2차 전지 출발은 늘 이렇게 출발하죠.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단지 전방산업이 아직 개선이 좀 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긴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주가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긴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투심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가장 아쉬운 부분은 개인 수급 직결이 없어요. 네. 이게 작년처럼 그 공매도가 제기가 되었을 때도 그것을 저희가 이겨내고 숏스퀴즈 상황을 발생시키면서 갔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들 믿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표에 관해서는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네. 안 와요. 네,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번 달에 지금 400억 정도 누적으로 조금 쌓여 있는데 결국에는 주인공은 외국인이나 기관이었고 단지 이제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냐.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2분기에도 안 좋았다, 3분기에도 안 좋았다. 작년에는 좋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에 좋았지만 가격은 제가 판단했을 때 뭐 제 생각은 버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맞았죠. 지금 공매도 핑계 대지 말고 버블이다, 실적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대응의 구간인데 왜 오늘 2차 전지를 준비했냐면 시장에 지금 주도력이 있는 쪽이 아닌데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PD님들도 다 애우셨어요. 방송국 지나다니면 진짜 앵커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22만원, 24만원, 26만원이다. 오늘 지금 28만 1,500원입니다. 깨졌죠. 지금은 안타깝지만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진짜 단타로 하든지 장기 투자로. 단타가 맞다, 뭐 장기 투자가 맞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잘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잘하는 게 다 사람마다 틀린데, 야, 장기 투자가 옳지, 야, 단타가 옳지.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네, 자존감 떨어지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네,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네. 저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대응 구간은 단타 전략 구간에서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장기 투자에 가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기회죠. 네. 질문을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에 가는데 주가가 더 흘러내리고 이 업황에 대해서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면 더 사가야죠. 네. 단지 이제 단기 투자, 단타 접근하신 분들은 22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단기로 이제 좀 공포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아주 정통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냥 이제 평이한 거죠. 액분 이후에 좀 주가가 한 2, 3개월 조정받는다. 뭐 어쩔 수가 없죠. 지금 그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은 실적도 뭐 2, 3분기 때 안 좋을 거라 하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1분기 바닥 실적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가 좀 다 끝났습니다. 1분기 바닥 실적을 주장하고 있고 리튬 가격도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는데 이런 이제 구도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예전보다 상황이 개선됐느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지만 그 경쟁의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개선이 안 됐죠. 네, 사실은. 단지 올라갈 때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과 그죠? 뭐 지금 엔캠처럼 수급 직결 구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부재해요. 네, 4월에 잠깐 있었고 인터배터리 될 때 6월에 이제 옵니다. 얼마 안 남았고. 단지 이제 이 수급 이게 상당히 지금 좀 불신이 많이 쌓였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매번 있었죠. 제가 이제 25일 때도 강연회 때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코로나 치료제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비단 지금만의 일이 아닙니다. 네. 뭐 플랫폼 업체 네이버 카카오 때도 뭐 있었고요. 네이버 막 40만원, 카카오 그때 17만원, NC소프트 100만원 갈 때 너무 비싸다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뭐 들고 나오시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몇몇 있었죠. 지금 NC소프트 10만원대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제일 낫냐? 2차 전지가 가장 좋습니다. 네, 2차 전지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단지 이제 이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 하방 경직성에 관해서는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장단기 접근할 거에 대해서 어느 게 우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단기 접근을 해가는데 추세가 지금 무너져 가는데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장기 접근을 해야죠. 이 부분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긴 투자, 장기 투자는 필승 공식일 것 같아요. 단지 예전만큼 이제 기대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겠죠. 전방산업이 예전만큼은 못하니까 어정쩡한 스탠스는 필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탠스를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어느 이제 라인에서 살지를 딱 정하고 다시 한번 22만 원으로 에코프로 BM이 안착한다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좀 무리입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어제 SDI는 봤으니까 수직 계열화 중에 포스코 홀딩스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주가 잘 안 떨어진다고 하던데 여기는 좀 괜찮을 겁니다. 네, 철강 쪽이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전반기는 구리, 하반기는 철강이에요. 어찌됐건 포스코 홀딩스에 철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건데 이 부분은 주가는 좀 버텨질 텐데 상방 탄력은 좀 더딜 거고요. 결국은 그 실적 발표가 이제 다 마무리되면 5월에 선별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아직 그 전분기 대비라든지 전년동기 대비라든지 호실적을 써낸 기업들은 아직 도드라지게 없어요. 전부 다 적자를 일단 그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완료가 되고 나면 언제까지 NKM의 수급 직결 구도는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별화 과정까지 꼭 명심해 두시면서 장단기 접근에 따른 전략대로 수립해서 한번 종목을 접근해보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주도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접근 방식을 확실히 명확하게 하는 게 2차 전지 종목들 투자하실 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오늘 중국 관련 종목도 언급을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돌아오는 유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뭐 중국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에 집중을 해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중국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략 알려주세요. 네, 뭐 저는 중국 관련주를 그 투자 관점으로는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 뭐 스윙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일단 단기 단타를 잘 하진 않고, 뭐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긴 합니다만은 중국 관련주에 관해서 사실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너무 자주 바뀌니까. 단지 이 중국 관광객이 이제 계절적 요인,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제 6월, 7월, 8월 되면 이게 맞물리면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명동 정말 많습니다. 또 중국인들이 그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그 인구수만큼 중국 부자가 있어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중국 부자 앞에서는. 네. 쓰는 액수 자체가 틀립니다. 그만큼 관광 수익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 뭐 호텔 카지노 가고요. 네. 뭐 강남을 가든 뭐 네, 파라다이스를 가든 무엇을 가든 가서 이제 성형 받고요. 그리고 면세점 가서 사치품 사고요.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지금 그렇죠. 달러 강세 원화 약세죠. 계속적으로 이제 관광객이 회복세인 겁니다. 부산이나 인천 가면 그 크루즈 선박을 타고 오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계절적 수혜와 좀 맞물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차트 모습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호텔 신라예요. 이번에 이 불법 공매도를 잡아냈던데 그런 거는 뭐 아주 응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바닥권에 지금 주식이 있어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호텔 신라 모습 보시게 되면. 그죠? 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들썩들썩 하면서 단기 리바운드를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화장품은 잘 뭐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 편인데, 뭐 코스맥스 정도는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4만 원이어가지고 조금 따라가는 매매는 그렇고요. 이것도 한국콜만 모습인데 벌써 5만 1,000원입니다. 따라가기가 그렇죠. 이제 뭐 단타를 좀 치를 때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그 차트 나가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한국 화장품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기계적인 손절매, 기계적인 목표가 수익. 나 5%만 먹고 빠지겠다. 5% 떨어지면 손절하겠다. 명확하게 그 정해진 분들. 트레이딩의 그 철학과 수많은 숙달이 되신 분들. 전유물이고, 여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름 한 번씩 오고, 올해 여름에 계절주들 저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폐기물 관련주라든지, 지금은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그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아마 좀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접근 전략으로 면세점이나 항공이나 카지노나 화장품이나 이런 파트들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중에서는 그 원티어는 역시나 코스맥스, 그 면세점에서는 역시나 이제 최근에 실적이 좋은, 오늘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파라다이스, 변곡점은 못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추천드리는 건 단기 접근 전략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관광객도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고요. 소비주들 위주로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보시면서 한쪽에서만 좀 플레이를 하시는 그런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 오늘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요. 모멘텀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미용은 필수 시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한 번씩은 다들 이렇게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여자뿐 아니라 남자분들도 상당히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전략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피부 미용을 하지 않아서 전 선크림도 안 바랐는데, 저희 방송국에 유창호 앵커님 계십니다. 그 화장하시는 거 보면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잘생기셨으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도 요즘은 피부 미용을 많이 관리를 하시고요. 또 20대 MZ분들은, 남성분들도 에센스 색조 화장품 집에 이렇게 기계 하나씩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동의합니다. 저는 외모도 이제 경쟁력이 되면 안 되지만 경쟁력의 시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은 예전에 지금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베이버 부모 세대들이 있는데 가장 수혜를 본 섹터와 어떤 기업들, 산업 어디냐? 임플란트입니다, 여러분들. 임플란트 종목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갔어요. 한 번씩 찾아보시고. 그리고 보험 적용까지 되면서 아주 고공행진들을 많이 했죠.
예전에는 저희 할아버지들 틀리하셨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들이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일단 AI 의료기기부터 좀 볼 건데 오늘 뭐 뉴스는 그 나왔습니다. 그 삼성 메디슨 자회사죠. 삼성전자 프랑스 AI 의료기기 이제 인수했다는 부분인데 인수를 왜 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반도체 만들고 AI 소프트웨어 접목해서 의료 시장에 먼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늘 이제 그 오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보겠다. 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피부 미용도 있지만 의료기기도 좀 반응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JLK 뭐 이런 종목들. 회사 괜찮습니다. JLK는 어느 정도 실체도 좀 있는데 단지 이제 뭐 실적 부분은 좀 별로죠. 모멘텀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도 오늘 14%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반응은 지금 잘 하고 있는 쪽이죠.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단지 이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적으로 부각은 되겠지만 선별화가 좀 필요하겠죠. 어닝 시즌이니까. 오늘 그런 반면에 피부 미용은 좀 다르죠. 이제 클래시스가 대장주인데 오늘 뭐 아주 좋은 자리에서 한번 눌러주고 그죠? 위로 갔다가 고점 돌파하면서 전형적인 엘리어트 파동, 슈팅, 거래량 동반. 아주 그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클래시스 대장주. 지금 영업이익률 뭐 어마무시합니다. 네, 30-40%대 넘사벽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또 가는 종목들이 그동안 갔던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뭐 이런 종목들 오늘 전부 다 7%씩대 올라가고 있던데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원텍도 영업이익률이 이제 30%가 넘죠. 갖고 있으면 무난하게 계절적 요인이나 이런 피부 미용 쪽들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오를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접근 방식에 관해서는 주도주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투자를 하겠다, 뭐 매매를 하겠다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에 맞게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종목들은 뭐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윙 정도는 접근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오늘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함께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외주로서 일부 비중은 좀 갖고 가시되 실적 기반으로 눌림목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 그런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원텍 들고 나왔습니다. 네, 피부 미용 쪽으로 같이 보시나 봐요.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일단 그 원텍이 이 기업이 해가는 걸 좀 보니까요. 뭐 의료기기 쪽도 있지만 최근에 북미 지역 제외하고 뭐 태국 이런 데도 굉장히 공략을 좀 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미, 남미, 어찌됐건 K 컨텐츠가 좀 유행하면서 굉장히 미용에 관심이 좀 높아졌거든요. 올해 지금 영업이익률이 그 39%대, 40%대가 예정돼 있는데 저는 내수 시장보다 여기 전자공시시 들어가 보면 아주 나와 있습니다. 쉽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데가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좀 내수가 약간 우위에 있는 뭐 비슷한 수준인데 올해부터는 좀 해외 매출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영업이익률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저는 모아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집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손절은 채우겠습니다. 손절가 10,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도 참 잘 나오고 있는 원텍 관심 종목으로 제시 주셨고요. 손절가 10,000원, 목표가는 14,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공개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은 공개방송 준비했는데 조금 재밌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매번 8시에 이제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데요. 피부 미용과 의료기기, 클래시스와 JLK라는 주제로 한번 좀 사이드 소외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적만큼 진짜 버팀목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없는 것 같은데 미용 의료기기 쪽 상당히 좋으시니까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오후 8시 공개방송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